혹시 버스 위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막 수십 명이 올라가서 막 응원하고 환호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 넘사벽이겠지만 최고의 축구 선수들 어때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최고의 스타들이죠. 연봉도 높고 무슨 시계를 찬다더라, 무슨 차를 탄다더라, 어디 산다더라, 누굴 만난다더라, 누구랑 결혼했더라, 다 화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게 바로 오늘 주제 이후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박지성 선수는 물론이고요, 이용표 선수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기면은 축구를 못 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했던 안정환 선수,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된 쌀딩크, 박항서 감독님의 레전드 스토리,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하죠. 자, 그리고 2002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2년의 모든 순간이 환상적이었다. 자, 오늘 주제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만 43만 명, 그리고 6조 3,257억 원의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도 있었지만요, 그게 자료로만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한국을 많이 들썩이게 했던 일인지, 이후에 한국의 위상이, 그리고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 때는 1996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한국과 일본의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발표했어요. 막 전국에서 축하 행사가 열리고요, 백화점에 현수막이 나붙었어요. 그리고 맥주 회사가 맥주를 막 공짜로 나눠주는 행사까지 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근데 뭐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었고요, 일본보다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공동 개최하게 된 거니까 성과를 낸 거잖아요. 암튼 그럼 축제 분위기가 쭉 갔느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죠. 1년 뒤쯤에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월드컵에 그 돈 쓸 여력이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이듬해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요, 대표팀이 처참한 성적을 남깁니다. 야, 이러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죠. 지금은 손흥민 선수도 있고 우리도 축구 잘하는 민족이다, 이런 분위기 좀 있잖아요. 근데 2002년 월드컵 전까지 월드컵 본선에 나간 5번 중에서 몇 번이나 이겼을까요? 0번입니다. 0번.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월드컵 개최국 중에 그런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반납해야 돼?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축구협회가 최고의 성적을 냈던 최고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000년 가을에 축구협회 핵심 관계자가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 남자를 만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98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한테 치욕을 안겼던, 5대0 패배를 안겼던 네덜란드의 히딩크 전 감독이었어요. 당시 축구협회에서 거스 히딩크한테 우리는 16강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독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딩크가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 주는데요? 아니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축구협회 사람들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떠보려는 거였는지 히딩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1번, 해외 원정 훈련을 계속하면서 강팀들과 평가전을 할 수 있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유럽 같은 데 가려면 그 선수단이 왕복 항공비에, 체류비에, 먹는 거에, 게다가 강팀들이 한국이랑 경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평가전마다 한 100만 불씩은 줘야 됐어요. 얼마야? 5번 하려면 60억이잖아요. 10번 하려면 120억이에요. 이런 비용이 상당했을 거고요. 그리고 2번, 대표팀 선수들을 아무 때나 불러서 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국가대표라고 해도 소속 클럽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양해를 받고 일정이 빌 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냥 아무 때나 불러도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K리그는 어떡하라고요? 이쯤 되면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히딩크도 고민을 했대요. 아, 이거 받아도 되나? 뭐 그랬나 봐요. 근데 불과 열흘 만에 축구협회 사람이 히딩크를 찾아갑니다, 다시. 그리고 얘기하죠. 해외 원정 예산 오케이,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아무 때나 데려다 쓰세요. 그 말을 듣고 히딩크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히딩크가 직접 회사 오기를 오, 말을 잊지 못했대요. 아니, 이거를 열흘 만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암튼 그렇게 명장 히딩크가 감독으로 영입됩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1년 반쯤 남긴 2001년 1월 대한민국 대표팀 히딩크호가 출범하죠. 그리고 혹시 안정환 선수 있잖아요, 위원님이. 지금은 머리가 짧은데 예전에는 머리가 막 길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전에 한번 짧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막 파마가 나오고. 이런 변화에는 사연이 있어요. 한국 문화가 어때요? 존댓말, 선후배 관계. 좋게 말하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겸손하고 좀 유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순진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히딩크가 이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축구장에서 나이 많다고 골 더 잘 넣어? 나이 많다고 더 잘 막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축구의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친구처럼 지내. 밥 먹을 때도 막 섞어 앉고, 나이 많은
사람들 막 적은 사람들 모여 앉지 마. 그리고 이름 불러 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했느냐? 선수들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일부러 팀의 중심, 고참 역할을 하던 홍명보 선수를 명단에서 빼버려요. 안 불러. 대장이 사라진 거지 갑자기. 그리고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뛰던 안정환 선수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좀 과하게 차밍한 것 같다. 너무 뷰티풀인데 막. 이 왜 웃어? 아 진짜 그랬다니까. 그리고 뭐 페루자? 근데 거긴 뭐 중간 팀이지 뭐 보통 팀이지 뭐. 그리고 너는 뭐 주전도 아니고.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막 그랬어요. 과거의 붙박이 멤버 그게 뭐가 중요해? 최종 엔트리는 23명을 뽑게 돼 있는데요. 50명 명단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한 모두 불러서 막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주목을 덜 받았던 선수들이 계속 발탁되고 시험을 계속 받았죠. 그러면 불만이 없었느냐? 축구협회 일부에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 처음이고 보는 눈도 있으니까 히딩크 감독이 자기 방식을 자꾸 고집을 해도 우리가 뭐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서 대표팀 명단 뽑으면 되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 나중에 우리가 개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영리했던 게 협회가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뽑은 선수 명단을 흘립니다. 언론을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입장에서 어때요? 명단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명단이 나오네? 뭐야 이거?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능적인 거죠. 그러면 축구협회가 몰래 심으려고 했던 선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박지성, 김남일, 이을용, 최진철 선수 같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던 선수들이 계속 주목을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최고 레전드 중에 하나잖아요. 당시에는 최종 명단에 못 들 거란 얘기가 많았거든요. 박지성 선수 본인도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만 해도 히딩크 감독이 나를 주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추운 겨울에 막 그라운드에 막 살얼음이 꼈는데도 막 몸을 막 날리면서 연습 경기를 열심히 하는 박지성 선수를 보고 히딩크 감독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성 너는 가능성도 있고 정신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성적을 월드컵에서 거두면 충분히 EPL에서도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나중에 실제 갔죠. 정작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별로 안 알아줬지만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알아본 거죠. 학연도 지연도 나이도 상관없었고요. 유명세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월드컵 본선에서 뛰는 것 자체가 목표라던 이을용 선수를 비롯해서요. 게임 뛰는 게 목표고 과거에 국대로 뽑혔었지만 월드컵 본선에선 뛰어보지 못했던 노장 최진철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올림픽 대표도 막 들락날락거리는 김남일은 왜 뽑았냐? 이런 사람들한테 히딩크 감독이 직접 얘기했어요. It's not easy to be intimidated, and he's one of the players who's going as one of the first when there needs to be struggled. 그러면 길들이기를 당했던 선수들은 어떻게 됐느냐? 팀의 부름을 못 받았던 홍명보 선수 같은 경우는요. 튕겨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경쟁에서 꼭 이겨서 주전을 확보하겠다. 그렇지 않더라도 팀에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주전 멤버는 물론 주장 완장까지 찾고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히딩크 감독의 팀에 가서 지도자 연수도 받았어요.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긴 머리도 자르고 막 훈련 열심히 하고 개별 훈련도 받고 했는데 나 안 뽑겠구나. 그래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히딩크 감독이 나타나서 갑자기 말 걸고 포기하려고 하면 또 히딩크 감독이 나타나가지고 또 말 걸고 그러다가 또 홀대하고 밀당을 계속한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 안 되나 보다. 형들이 가나 보다 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너 월드컵이 끝나면 네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 되는가 보다. 죽기 살기로 훈련을 했대요. 최종 명단에 결국 들었고 엄청난 활약을 보이죠. 히딩크가 너는 길들이기 안 했지. 나는 진짜 그 인간 명장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바로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거액을 들여서 해외 장기 합숙 훈련을 하고 매경기 10억 넘게 쓰면서 막 평가전도 가지고 하는데 판판이 결과가 나쁜 거예요. 노르웨이 지고 덴마크에 지고 월드 챔피언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는 5대0 굴욕을 당해요.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물론 강팀이었는데 그래 또 5대0으로 져요. 세네갈에도 지고. 그때 오죽했으면 히딩크 감독 별명이 5대0이었어요. 신문에 진짜 그렇게 나왔다니까. 5대0 연도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뭐 신인 발굴만 하고 있을래? 빨리 선수단 명단 확정해라.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100분 토론 주제가 히딩크, 한국 축구 이대로 괜찮은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월드컵 조추첨식 있잖아요. 추첨식이 열렸는데 공동 개최국이었던 일본보다 훨씬 운이 나쁘다는 대진이 나왔어요. 우리랑 같은 조에 편성된 가장 강팀이 포르투갈이었거든요. 피파 랭킹 4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포르투갈을 딱 뽑는 순간 씩 하고 웃어요. 뭐야? 왜 웃어? 사람들이 막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느냐? 그게 끝이었느냐? 미국에 지고, 캐나다에 지고, 코스타리카한테 지고, 우루과이에도 지고, 월드컵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막 계속 지는 거예요. 못 이기고. 축구협회 일부에서는 히딩크 해임만 논의하겠다는
된다는 뭐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물론 보여주기식이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히딩크 감독이 평가전 상대를 정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요. 나는 프랑스, 잉글랜드 같은 강팀이랑 경기를 하고 싶은데 당신들 생각은 어때요? 평가전 하고 싶다는 거죠. 그거 예상 못했을까요? 강팀이랑 붙으면 진다는 거? 한국 코치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월드컵 전에, 특히 개막전 전에 그렇게 강팀이랑 붙었다가 크게 지면 완전히 사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막 크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강팀들과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런 팀한테 못 이기면 16강 어떻게 나갈래? 겁쟁이들아. 16강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속이려면 약팀을 불러라. 세계 최강 팀들한테 진다는 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축구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착각하고 있다. 멋대로 착각하고 있다. 멋대로. 꼭 외국인이라서 뭐 그러고 히딩크 감독 성격도 좀 독특했지만 히딩크 감독 뒤에는요 많은 저항을 받겠지만 우리는 닥치고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했던 축구협회 최고위 임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최고위층이 막아주고 버텨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5월 31일이 월드컵 개막이었거든요. 개막일이 가까울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월 20일에 핀란드전 2대0 승리를 시작으로요. 터키전의 무승부, 그리고 아까 코스타리카한테 졌다고 했잖아요. 4월 코스타리카전에서는 2대0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The outside world is not expecting much from Korea, but I hope that we can make a very nice surprise for the outside world. It doesn't scare us. In the contrary, it's a challenge. It's a challenge for us, for the team, to beat that and make history for the first time. 심지어 5월 들어 열린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에서는요. 안정환 선수의 2골을 비롯해서 4골을 몰아치면서 4대1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막을 열흘도 안 남기고서는요. 왜 그랬잖아요. 최강팀이랑 붙겠다. 뭐 프랑스, 잉글랜드 같은 데랑 붙겠다. 나는 그러고 싶다. 근데 실제로 마지막 2경기 평가전을 잉글랜드, 프랑스랑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개막 열흘 전에 최고의 스타들이죠. 오원, 스콜스, 퍼디난드 등이 버틴 잉글랜드와 붙습니다. 이때 박지성의 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해요. 사람들이 엄청 놀랐죠. 뭐야? 물론 우리도 놀랐지만 잉글랜드 놀란 거지. 그리고 개막 닷새전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는요. 심지어 2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장난 아니었어 경기가. 그러다가 2대3으로 아깝게 역전을 당했지만 진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잊을 수가 없어. 지단이 막 앞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막 우와. 지단, 앙리, 트레제게, 마켈렐레, 비에이라 뭐 멤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억해요? 불과 1년 전에 5대0이었잖아. 5대0 감독.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전 직후에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할 D-Day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2002년 5월 31일 대망의 2002 한일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대표팀 첫 경기인 6월 4일 폴란드전 앞두고 선수들이 엄청 긴장해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주전이었던 이용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를 앞두고서요. 토너먼트에서 첫 경기 지면 끝장인데 우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팀이다. 이렇게 밑밥을 깔던 히딩크 감독이 갑자기 신기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Yeah, we have a speedy team. I like a speed game, and the Korean players are naturally speedy, and we like to play dominant, controlled. 준비를 잘했는데 선수들이 너무 떨었던 것도 있고요. 히딩크 감독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대표팀 경기가 시작을 하니까 인파가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널리 알린 골이죠. 앞으로 내가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보고 싶다.